배고파요.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10년 전 사라진 친구의 아이가 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비 오는 저녁 우연히 만난 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가리킨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10년 전 제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단짝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수진은 자신의 아이를 남겨둔 채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저를 찾아온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죠. 저는 늦은 퇴근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스치는 작은 목소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돌아보니 편의점 처마 밑에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떨고 있었죠.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도 대답은 없었죠. 그저 배고프다는 말만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집에 데려가도 되는 걸까? 혹시 부모님이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 먹고 부모님께 연락하자.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손의 온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함께 빗속을 걸어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먼저 아이에게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예전에 조카가 놀러 왔을 때 두고 간 옷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씻게 했습니다. 아이의 손과 발은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거리를 헤맸던 걸까요? 씻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였어요.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한 끼를 먹이고 싶었거든요. 찬장을 뒤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김도 꺼내고 단무지도 예쁘게 썰어 담았습니다. 씻고 나온 아이는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깨끗한 얼굴을 보니 정말 귀여운 아이더군요. 동그란 눈에 오똑한 코, 그리고 앙증맞은 입술. 하지만 얼굴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앉아. 많이 먹어. 식탁에 앉은 아이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운 아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줌마.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니.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더 먹을래?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밥을 더 퍼주었죠. 두 번째 공기를 먹으면서 아이는 조금 여유가 생긴 듯 보였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미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식사 중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민준아,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을 뿐이었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운가 봐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배운 아이였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분명 계실 텐데 왜 이렇게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주고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참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께 직접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식탁 위로 향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식탁 위 액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2014년 여름 강원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와 제 친구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사진 속 한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여자,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민준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수진이.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함께 웃고 울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단짝. 그러나 2015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채 사라진 그 친구.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제 엄마예요. 틀림없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도 제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럼 민준이는 수진이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수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진정을 되찾은 후 저는 민준이에게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몰라요, 엄마는 오래전에 가버렸어요. 가버렸다니? 어디로?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럴 리 없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누구랑 살았어? 할머니랑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도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엄마 사진 보여주면서 이 아줌마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수진이의 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민준이를 부탁해. 너가 유일한 희망이야. 수진아라고 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진이는 왜 저에게 아이를 맡기려 한 걸까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수진이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수진. 같은과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단짝이 되었죠. 그녀는 밝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수진이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슬픈 표정을 짓곤 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웃어넘겼죠. 수진이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고 부모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테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랬어요.
그해 여름 강원도로 여행을 갔던 게 수진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그 사진이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죠. 2015년 봄 수진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윤희야, 나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꼭 연락할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죠. 저는 수진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공통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집에 찾아갔지만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이유로 연락을 끊은 거라면 억지로 찾는 게 오히려 패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먼저 연락해 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수진이의 소식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애가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제게 아이를 맡기려 했다니.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준이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든 걸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곧 수진이의 과거를 알게 될 테니까요.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말랐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준이를 보자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걱정 많이 했단다. 할머니, 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엄마 친구예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윤희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착하고 따뜻한 윤희라고.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수진이 친할머니는 아니에요. 수진이가 20살 때부터 알았던 사이죠. 수진이는 참 불행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 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는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던 수진이를 할머니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수진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할머니는 수진이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수진이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따랐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14년 말 수진이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어요. 드디어 수진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수진이를 통제하려 들었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윤희 씨와도 연락이 끊긴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2015년 봄이었죠.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를 버리고 떠났죠.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한 수진. 할머니가 옆에서 도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수진이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민준이를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2023년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가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이의 필체가 보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윤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거겠지. 민준이가 무사히 너를 찾아갔다는 뜻이니까.
윤희야,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냈지? 사실 나는 매일 너를 떠올렸어. 내가 보고 싶었고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이미 내 선택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었고 너까지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어. 대학 시절 내가 얼마나 따뜻한 친구였는지 기억해.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위로해줬지. 그런 너였기에 더욱 부담을 주기 싫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용기를 내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 말이야. 윤희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가족이 없어. 이 세상에 민준이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곧 민준이 곁을 떠나야 해.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민준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해. 할머니께서 돌봐주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언젠가는 민준이 혼자가 될 거야. 그래서 생각했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라고. 내가 민준이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너무 무거운 부탁이라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예의 바르고 순하고 말도 잘 들어. 너라면 민준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라 믿어. 민준이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없었어.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멋진 장난감도 사주지 못했어. 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낌없이 줬어. 민준이는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있을 거야. 윤희야, 부탁이야. 민준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 엄마 없는 아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나는 너무 잘 알아. 민준이만큼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를 친구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민준이를 잘 부탁해. 사랑하는 내 친구 윤희야. 수진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민준이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이 걱정만 했어요. 자기 아픔은 내색도 않고 아이에게만 웃는 얼굴을 보여줬죠. 정말 대단한 엄마였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민준이를 돌봐주신 거죠? 네. 수진이와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부족해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민준이가 혼자 거리를 헤맨 건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민준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어요. 민준이가 제게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준 기적이었죠. 그날부터 민준이는 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할머니께서 보호자로서 저를 지정해 주셨고 아동보호기관의 도움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절차는 순조로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낯을 많이 가렸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아줌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있을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등록시키고 새 옷도 사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민준이의 방을 꾸며주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민준이에게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했는지 말해줬습니다.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단다. 민준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줬습니다. 민준이가 언제든 엄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거실에는 수진이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준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민준이가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게 부르렴. 아줌마도 민준이가 내 아들이야. 엄마. 민준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적인 엄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민준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제대로 된 생일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와 함께 수진이가 민준이를 위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맡겨주신 편지였어요. 수진이는 민준이의 각 생일마다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여러 통 써놓았던 거죠.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에게 8살 생일 축하해. 엄마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항상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어.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반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이 되었고 집에서도 밝은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올 때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그려야 할지 몰랐던 거죠. 엄마, 전 누구를 그려요? 내가 그리고 싶은 사람을 그리면 돼. 민준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민준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진이.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하늘 엄마와 지금 엄마 2명의 엄마가 있으니까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다니. 그해 여름 우리는 수진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꽃을 들고 갔어요. 민준이는 엄마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윤희 엄마가 정말 잘해줘요. 밥도 맛있게 먹고 학교도 재미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옆에서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진이를 추모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찾아뵙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들과 면담들이 있었지만 저는 기꺼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민준이를 정식으로 제 아들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입양 허가가 나던 날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말이야. 원래부터 진짜 가족이었잖아요, 엄마. 민준이의 대답에 저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류는 그저 확인일 뿐이었죠. 제 주변 사람들도 민준이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민준이를 만나보고는 손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친구들도 민준이를 귀여워했고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민준이 덕분에 제 삶도 변했습니다. 혼자 살던 저는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민준이도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웃으며 넘어가줬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함께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민준이를 입양한 지 2년째 되던 해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 저예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윤희 씨가 잘 돌봐주는 거 다 알고 있어.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민준이는 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건네주셨어요. 민준아,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야. 할머니가 잘 보관하고 있었단다. 상자 안에는 수진이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그리고 펜던트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영원히. 민준이는 목걸이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도 함께 울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걸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도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며칠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수진이 곁에 모셨어요. 두 분 모두 민준이를 사랑했던 분들이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민준이는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도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수진 엄마를 만났을까요? 당연하지. 분명 만나셨을 거야. 그리고 민준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실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 할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우리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일기장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일기장에는 수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낀 두려움, 그리고 병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민준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내 곁에 오래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 윤희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엄마의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우리 민준이. 저는 이 일기장을 민준이가 조금 더 크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이죠.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된 민준이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 우수상이었어요. 민준이는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 봉사를 선택했어? 제 질문에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민준이에게 준 사랑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함께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혼자만의 삶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준이를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이었어요. 가끔 밤하늘을 보며 수진이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한 결정을 했는지,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저를 선택했는지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제게 보내줘서. 민준이도 가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수진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 거실에는 여전히 수진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의 사진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와 민준이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족 앨범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되었습니다. 나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 그 문자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민준이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통해서 말이죠. 비 오는 어느 저녁 우연히 만난 한 아이.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민준이가 제게 온 건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준 사랑으로 이어진 기적.
그 기적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민준이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 아줌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엄마와 아들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을 겁니다.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민준이를 잘 키울게. 내가 꿈꿨던 그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민준이와 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장이고 우리는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준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는 용기를 냈죠. 그 신뢰와 사랑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민준이가 저를 만나 행복해진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이처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